졸업을 하자마자 개원을 하는 치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죠. 그게 무슨 배짱인가 싶어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 동기들 중에도 졸업을 하자마자 뭐 1년도 채 안 돼서 개원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는 게 없잖아요. 치과대학교 졸업하면 뭐 아는 게 있나? 아는 게 없습니다. 치과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아는 거라고 해봐야 학교에서 배웠는 지식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하죠. 술기는, 자기 손재주는 당연히 부족하죠. 경험에 의한 피드백이 뇌에 계속 축적이 돼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손재주도 결국은 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뭐 부족하죠. 그래서 그렇게 개원하면 이제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래요. 너 왜 환자 붙잡고 마라톤 시키려고 그래? 뭐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합니다. 그래요. 그 환자들도 이제 막 졸업한 애한테 치료를 받고 싶겠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데가 잘 안 되는 거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잘 돼요. 그 우리 생각엔 그쪽에 환자들이 뭐 치료 처음 받다가 완전 엉망진창이다 하면서 이제 욕하고 싸우고 안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돼요. 뭐 2년, 1년, 2년 지나 보면 환자들 바글바글 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거기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전부 다 바보도 아니고 자기한테 계속적으로 잘 못해준 의사한테 계속 자기 몸을 의탁할 리가 없잖아요. 돈까지 줘가면서 계속 거기 환자들이 바글바글 한다는 거는 뭔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 주고 치료를 받아서 이득을 보고 결과가 좋았다는 거겠죠? 그게 아니고서야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 케이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련을 받고 난 다음에 수련을 받고 개원을 합니다. 수련을 받고 개원은 물론 뭐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수련 트레이닝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지식과 기술이 빵빵하게 이렇게 장착이 된 치과 의사가 개원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게 수련을 받았는 사람이 한 진료인가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케이스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랑 정반대죠. 그런 케이스도 왕왕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쪽에 숨어있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자기가 어느 만큼 부족한가. 막 졸업하고 개원한 사람들은 뭐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 아닌 이상은 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담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서야 환자를 보기 전에 나름대로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리고 주말만 되면 세미나는 다 찾아 돌아다녀요. 다 찾아서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항상 나는 부족하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슴속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비록 개원을 하긴 아는 게 없다. 비록 개원을 하기는 했지만 나의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교정도 환자를 보면서 하는 교정이 가장 빨리 늡니다. 학교에서만 다 배우고 뭐 하면서 이래 배우고 난 다음에 환자를 직접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고요. 단속 구간입니다. 환자를 보면서 교정 수식에 대해서 익히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또 아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계속 받고 해야 이렇게 교정이 빨리 늘고, 희한하게 그렇게 한 교정은 결과가 항상 좋아요. 그러한 그 환자들이 그러면 뭐 나는 마루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안 그래. 그러니까 딱 타성에 젖은 교정 전문의들의 진료보다, 그러니까 타성 교정 전문의들이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맨날 하던 대로 하는 거에 이제 되게
뭐랄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보다는 항상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막 본인이 찾아보고 궁리를 하고 하는 교정들이 보면 끝났을 때 결과가 항상 좋습니다. 항상 좋아요. 그렇게 해서 교정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스케일링도 그렇죠.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막 책 리뷰해보고 찾아보고 혼자서 막 이렇게 혼자 스케일링 하기 전에 손으로 막 연습해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하는 스케일링들은 항상 결과가 좋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야 그럼 난 마르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다 보면 그 사람 거기서 받은 스케일링이 제일 잘 받는 스케일링입니다. 거의 대부분 항상 그래요. 항상. 뭐 기업들은 안 그런가요?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제품들 중에 우리가 낸 이 제품이 부족하지만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그러는 과정 중에 대박이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거 일단 완벽한 게 존재하지 않지만 완벽한 거보다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튀는 아이디어라든지 역동성이 있는 것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실제로 결과도 그렇고요. 제가 어제 제가 지금 첼로를 배우는데 첼로 선생님께서 이제 학원을 여셨어요. 저희 집 근처에니까 이제 가볼 수 있죠. 제가 걸어서 가도 되는 거리입니다. 첼로 선생님이 그쪽에 이제 첼로랑 피아노랑 바이올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악기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그러는 학원을 한 개 차리셨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가본 학원들 중에 가장 투박했습니다. 가장 투박했는데 막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건물에서 옆에 있는 데서 막 시끄럽다고 하도 핀찬을 주고 하니까는 안쪽에 인테리어도 뭐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에 냄새도 아직 덜 빠졌고 그래서 안 좋아요. 엉망진창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직 많이 손보실 게 남아있네요 이렇게 최대한 좋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 손보실 게 많이 남아있네요 하니까 텔러 선생님께서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손봐서 조금씩 고쳐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저주 아닌 저주를 했죠. 처음에는 저기 회원들이 너무 빨리 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빨리 늘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빨리 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일이 너무 빨리 궤도에 오르면 사람이 피곤해서 발전적인 에너지를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병원이 안 되고 한가하고 손가락 쫄쫄 빨 때는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뭔가 계속 궁리를 합니다. 뭔가 계속 궁리를 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해볼까 저걸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환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짜라락 해서 뭐 별거 안 해도 안정적으로 환자가 계속 공급이 되고 수급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제 타성에 젖어버려요. 거기서 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 상당 부분이 꺼져버립니다. 사실은 발전할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아닌데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얼마 전에 저지른 큰 실수를 얘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이제 치과는 저희가 졸업할 때만 해도 전문의가 없었어요. 인증이라고 뭐 이렇게 애매하게 수련을 받고 나오기는 하지만 전문의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 수는 없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수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무슨 과 전문 문무 전문의 뭐 이런 식으로 고강 아가면 외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의 타이틀을 달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깥에 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치과 그럼 치과로 가지 무슨 과 무슨 교정과 이렇게 하면 되게 생소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무슨 과 전문과가 계속 다 나오고, 사람들이 교정 받으면은 뭐 저희 치과가 있으면 무슨 치과 이런 데 가겠어요? 아니면 무슨 치과 교정과 거기 가겠어요? 무슨 치과 교정과 거기 가겠죠, 당연히. 사랑니 발치를 한다? 무슨 구강암 외과 뭐 이런 구강외과 뭐 이런 데 가겠죠. 사랑니 발치가 일회성으로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데 갈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그러한 게 오지 않을 거라고 저희 때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왔었어요. 와버렸어요. 10년 전에만 해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와서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막 그렇게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한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예요. 금방 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안주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 쪽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썼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요새는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2017년부터 통합치료약 전문의라고 하는 타이틀을 국가에서 주기 시작합니다. 통치. 이미 졸업한 사람들은 통치를 지금 빨리 따라 그런 타이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21년 말에 종료돼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2019년도에는 공황장애에 시달려서 좀 힘들었고 2020년도에는 뭐 이래저래 논다고 바빴고 논다기보다 뭐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새로 시도할 게 있었지만은 일단 그쪽으로는 안 했는데 2021년 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올해 말까지 했는데 올해 말까지 다 해봤자 점수를 못 채워서 어차피 못 따. 근데 그러한 시험은 2021년 말에 종료되니까 못 따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통합치료약 전문의라고 하는 타이틀을 못 따는 거지. 1년만 좀 빨리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못 따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생각보다 변화는 굉장히 빨리 찾아옵니다. 본인이 체감하지 못할 뿐 성큼 다가와요. 그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죠. 그 도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나는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 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할만하다고, 응? 그새 나태해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태해진 거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희 후배, 저한테 맨날 뭐 모르러 오던 그 친구들은 벌써 땄더라고요. 그 후배들이 나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런 쪽에 있어서 대비는 됐잖아요. 저는 안 됐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부족함이 재능입니다.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재능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재능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족한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부족합니다. 뭘 그렇게 잘났어. 다들 부족하지. 부족함을 항상 재산 삼아 본인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기를 바래요.